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우 씨, 옛날에 네. 저 자식이 보험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물론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키울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 커서 효도하고 좀 노년에는 자식이 의지가 좀 된다라는 생각이 좀 예전 어르신들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우 씨가 딸한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우리 저기 지우 씨가 뭐 이제 딸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은 네. 사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때도 지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좀 딸한테 좀 빼먹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제가 좀 뭐를 더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부모님이야. 좀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이렇게 내리사랑이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자립심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노년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도 이게 노인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현재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좀 걱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한 구석 이렇게 마음이 좀 든든한 것도 있는데 네. 자, 오늘 그 노인 장기 요양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노인 장기 요양 기관 협회에 아이고, 제 형님 같은 분입니다. 네. 박건이 아니고 네. 박원 회장님이 우와.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단법인 한국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박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회장님 저랑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세요. 글쎄 말입니다. 먼 친척분 아니신가요, 또? 네. 그러니까 미량박 씨. 그 미량박 씨고. 오늘 의상도 같이 또 네, 비슷하시고. 푸른 또 셔츠도 네, 입으시고 체형도 좀 비슷하시고. 네. 박권, 우리 박원 와, 회장님. 이렇게 또 이름이 네. 오늘 박 씨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몸담고 계시나, 이게 좀 이름이 길어요. 그쵸? 한국 노인 장기 요양 기관 협회입니다. 네. 여기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저희 협회는 한국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라고 해서 저희 민간 시설 협회에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고요. 네. 전국에 17개 지부와 중앙협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민간 단체 4대 법정 단체로서는 회원수가 가장 많은 3,000개를 지난주에 이제 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 요양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협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님 말씀 속에서 자부심이 그래요. 굉장히 좀 느껴지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기관 수가 4개 법정 단체 중에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좀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좀 협회에 문을 두드리나요? 예. 그 운영상에 네. 그 애로사항이 많거나 그 현지 조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 시설장들이나 대표님들이 찾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장기요양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 요양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제 주요 이제 사업들이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지 예, 예, 그것도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주요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예예. 그 저희 그 협회 내에 장기요양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네. 연구소를 이용을 해서 각종 교육 사업을 해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 구매를 해서 고품질의 물건을 회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을 아울러서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협회 내 전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TF팀을 선임된 사람들이 기획 업무를 하고 토론회나 각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학술 협력 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학술 쪽까지. 그렇죠. 예, 그래요. 이 협회 사업들을 통한 그 성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예. 성과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여행연구소 내에는 3개 지원팀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운영 지원팀은 네. 신규 회원들을 위해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해서 신규 회원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가 지원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3년마다 우리 장기요양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대비해서 운영 매뉴얼을 맹글고 그 매뉴얼은 이제 공단에서 맹근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만든 매뉴얼은 참고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17개 지부를 돌아다니면서 아까 그 평가에 A 등급을 받은 우리 강사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평가 교육을 실시해서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 지원팀이라고 있는데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된 현지조사나 이런 문제가 된 그렇죠. 회원기관은 법률 대응팀이라고 해서 법률 자문도 해주고 변호사 지원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그 소통방이라고 법률 소통방이라고 만들어서 예. 평소에 그 고시나 뭐 애매한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하거나 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법률 소통방이 있어서 요거는 최근에 회원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최고 전문 위원회라고 있는데 예. 요것도 저희가 그 조직력을 다시 재구성해서 협회 내에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한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팀, 평가지원팀, 또 네. 법률지원팀, 네. 최고 전문위원회까지 이렇게 각 팀이 자기 역할을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예.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협회를 보니까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이제 장기 이제 노인 장기 요양에 관련된 예, 그런 예. 기관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면은 듣는 분들이 더 쉽게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이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회장님. 초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비를 해서 아마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권 시절일 겁니다. 네. 그때부터 그 1995년도부터 시작한 독일의 수발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발보험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에 시작한 개호보험을 네. 참고로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8년 7월 1일 날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새로 이제 만들질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장기요양 노인 장기 요양센터라고 이제 만들어서 같이 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
시설과 재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양원 네. 그리고 그룹홈으로 되어 있는 공동생활 가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가에는 그 출퇴근 어르신들이 하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주야간 보호시설, 네. 그다음에 단기 보호, 그다음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요양, 네. 방문 간호, 그다음에 방문 목욕 이렇게 있고요. 복지연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등급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해서 6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개인 부담, 가계 부담으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는 이제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제 책임이 되는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 정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네,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이 요양병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고 같은 걸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그 먼저 요양병원은 병원자 붙는 거는 의료법에 의한 겁니다. 그쪽에 의료법에 의한 저촉도 받고 그다음 저희 이제 요양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노인복지법에 이제 저촉을 받으니 네. 그 아까 이제 다른 것이죠 이제 전혀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가 이제 요양병원은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저희 의료진 요양원 상주의 의무가 중요하네요. 굉장히 그건 이제 의사분들이 상주하시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양병원이지만 그 다음에 저희 요양원 2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진료 의료행위를 이제 어르신들을 봐주시고 네. 하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병인은 그 요양병원은 100% 자기 부담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그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라고 선생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20%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그 케어를 받을 수 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그 설명을 드리면 네. 의료적인 치료나 이제 재활이 계속해서 필요한 분들, 의사가 이제 진료가 이제 필요한 분들은 요양병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병은 다 나았지만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못 움직이시거나 이런 생활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케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등급을 받아서 네. 재가 또는 이제 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 등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기관들만 협회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만큼 이제 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관련돼서 요양기관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여기에 이제 회원이 되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많을 텐데 절차가 있습니까?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예,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네. 제일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관청에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관할 관청으로 이제 위탁이 돼 있어서 관청에서 설치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대표나 시설장들께서 저희 협회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회원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게 대표 또는 시설장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나 시설장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예. 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 협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법률이나 교육 쪽에 있어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회원 기관이 되면 좋은 점 이 밖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예. 운영상에 아주 애로가 있거나 네. 그다음에 현지 조사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밴드나 그 카톡 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회원이 돼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정보를 고정적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네.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게. 여기 나오시는 주인공분들은 과연 지금 하는 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을까? 나는 또 보통 이제 관련된 일을 쭉 해오신 분도 계시지만 전혀 다른 일을 또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우리 박원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건축 쪽을. 건축. 네. 원래는 건설 쪽에 이제 뜻을 두고 대우 그다음에 청구 주택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네네. 청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다음에 타의적으로 이제 개인 건설 사업을 그 직원들을 데리고 계속 영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약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년 정도를 건설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개인 사업까지 건설업에 이렇게 종사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30여 년이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네. 건설 관련 분야에서 해주셨는데 건설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이쪽 분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사업을 분당 그 죽전 쪽에서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즈음에 그 죽전 신도시라고 이제 지금 한창 이제 단국대학이 그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죽전 신도시 개발 지역이 이제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의 LH공사죠. 거기서 이제 사회시설 복지 용지를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노인 복지 주택이라고 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양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사업 승인을 받으러 용인시청에 갔었는데 문의해 본 결과 절반은 분양이 되고 절반은 임대받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전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하고 이제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린 2008년 7월 1일부터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작이 되고 있고 민간에게 이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도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노인 복지 쪽에 뜻을 두고 한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 회의를 해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건설 사업은 하향 사업이라 이제 좀 힘들겠다. 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쪽으로 이제 노후 쪽으로 이쪽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더니 손뜻 3명이 따라 나섰어요. 직원들도. 네, 직원이 3명이. 그래서 좋다. 그래서 한번 의기투합을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몇 명 중에 총 3명이?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직원 3명 아니죠? 예, 예, 예. 전 직원은 아닐 거고. 11명 중에 11명 중에 와, 3명이 세 직원이 직원이. 저 포함해서 이제 3분의 1 빠져나온 정도. 거죠. 와,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생일대 이제 건설업에서 정도민복지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니까 예. 이제 기사, 네. 뭐 기술사 자격증 다 내려놓고 이제 어.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도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러네요. 일본도 한번 가까운 일본도 네. 우리보다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그쵸. 가보고 그다음에 기존 요양원에 가서 운영 체계도 전부 좀 습득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지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년 가까이 이제 그렇게 준비 기간을 저희 직원 3명과 같이 해서 네. 2013년 8월 8일 네. 이쪽 우리 시니어 TV 여기도 8월 8일 99년도에 준공을 했더만요. 예, 예. 와, 근데 마침 저도 2013년 8월 8일부터 이제 이쪽 어. 인가를 받아서 인연이네요. 준공과 함께 이제 죽전해서 네. 요양원을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신데 저는 가족들 반응도 궁금해요. 직원들은 이제 3분의 직원이 뜻을 함께 해주셨는데 뭐 가족들의 반응은 그때 좀 어떠셨을까요? 가족들은 뭐 크게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네,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그렇군요. 저기 수입만 가져오시면 되니까 네, 가족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여하간 근데 이제 이게 네. 건설업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경기 하는 많이 거를 타니까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명 노가다라고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돌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실상 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많이 좋아라 했겠죠. 아,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 노인 장기 요양기관 협회 네. 이제 회장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취임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요양원을 운영하고 쭉 있으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하던 차에 예. 제가 용인에서 이제 아까 이제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그 중에서 하나인 이제 경기 남부 지부장을 제가 이제 역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즈음에서 이제 이 민주노총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서비스 노조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제 요양원에 이제 그 노조원들이 들어오고 하면 뻘건 뛰들어오고 뭐 여차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운영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막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노조를 가입을 한 직원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을 이제 원장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단결해서 계속한 결과 이분들이 이제 탈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노조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노조는 노조대로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있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최근 3년 전부터는 그 매년 7월 1일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요양보호사 날이라고 네. 용인에서 제정을 해서 그 같이 노사가 같이 모여서 화합의 장도 있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상도 주고 이런 이제 화합의 장을 열게 해서 노사가 안정이 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양원 총량화라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즈음에 막 요양원이 너무 많이 난립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용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분양성 이제 많이 지어가지고 대여섯 개씩 요양원을 만들어서 네. 분양하는 그런
그런 업자들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완전히 너무 난립을 하면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네. 이제 요양보호사도 이제 수급도 불균형해지고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이게 이제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결과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직원들하고 직원들뿐 아니라 이제 그 원장님들과 네.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이제 전부 요양원화 돼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제 그 지역의 그 시의원도 찾아뵙고 시장도 면담을 신청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이건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전국 최초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정할 수 있는 요양원 총량제를 용인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일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옆에 이제 인근 지부장들이 이 회장으로 추천하면 뭔가 큰 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든지 추천을 해서 저희는 대의원이 이제 5명당 회원 5명당 한 분씩 대의원이 있어요. 대의원들이 추첨을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400여 명이 이제 모여서 투표를 해서 저희 의사와는 뭐 무관하게 회장으로 이제 선출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의 의사와는 정말 무관하게 추천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 혹시 물을 수 있다면 좀 물고 싶은 마음도 있으세요? 예. 하여튼 저희 협회 내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가 이제 회장이 되었으니 제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서 일정 부분은 해놓고 내려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잘하시면 재선하셔야죠. 아유, 뭐 재선까지는 뭐 지지가 엄청날 것 같은. 모두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주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추대했다는 거는 뭐 이제 그만큼 인정을 하고 능력을. 그럼 뭐 이제 뭐 항상 이제 어쨌든 취임하게 되시면 공약사항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실까요? 공약사항은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회원 확보를 하는 게 가장 그거고요. 제가 한 2,200개 정도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공약이 이제 배는 느리겠다. 4,000개는 느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제일 먼저. 그다음에 협회 사무실에는 보니까 회원 관리 업무 또는 이제 총무 업무만 하는 것 같아서 이 협회 그 조직을 좀 바꿔서 기획 업무를 좀 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공약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회원들에게 법률 대응팀이라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률 쪽 자문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도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해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협회가 너무 협소했어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협회가 이제 그럴듯한 협회는 전부 회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을 했으니까 또 저 땅만 하나 사면 어떻게 한번 지어볼까. 그래서 회관 건립도 그렇게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공약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든든해지고 그렇죠. 의지가 되는데 이 공약하신 사항들 잘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먼저 말씀드린 이제 회원은 확보는 지금 한 800개 이상 더 늘어서 3,000개가 지난주에 늘었고요. 그래요? 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쯤 이제 목표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협회 내의 그 회원들은 협회 내 그 직원들은 네. 새로 이제 좀 영입을 해서 네. 이제 기획 업무도 시작을 해서 지난해 토론회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제도 개선을 하는데 지금 기획 업무를 지금 해서 솔선수범해서 여러 가지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말쯤에 예. 대전에다가 그 교육장을 하나 새로 얻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70여 명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하나 얻어놨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네. 그 종로에 있던 사무실이 좀 좁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쪽 영등포 쪽으로 교육장도 있고 한 150평 되는 조금 큰 데로 이제 이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새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회관 건립은 예, 회관 공약하셨잖아요. 제일 궁금한. 공약은 했는데 네, 회관. 지금 아직 이제 부지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발전 기금을 지금 계속 모아서 조금 더 이제 땅을 사고 네. 그다음에 건축비도 좀 필요하니 그쵸.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모으고 있는 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재선뿐만이 아니라 쌍선 사선까지 네.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듣고 있는 순간 선택.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면 이제 회원을 자격을 확보하셔야죠. 맞아요. 일단 회원 우리는 자격부터 돼야지. 네, 회원이 돼야죠. 자격도 안 돼서 우리는 뭐. 네, 그래요.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공약하신 대로 돼가고 오, 있고. 정말. 네, 회관만 이제 조금 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반응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어때요? 협회가 좀 정적이었다가 이제 동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있다. 이런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좋아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 800여 명 지금 회원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는 저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회원분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하고 반 정도 예, 지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좀 보람되던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그 아까 이제 그 기획 업무를 시작해서 네. 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한 중에 그 제도 중에 가감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가산받은 것을 문제가 생겨서 예. 현지 조사나 이런 게 그 문제가 되면 이게 3년에서 5년 많게는 10년치까지 이렇게 환수를 하게 돼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요양원 하나에 20억 또는 네. 30억까지 이렇게 금액을 환수하게 되는 환수 금액이 매우 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제 가감산 제도가 올해부터 이제 그게 이제 제도 개선이 이제 돼서 시행이 돼서 네. 문제가 된 직종만 가산된 것만 이제 그거 환수하면 되니까 네. 네. 이제 금액이 확 많이 줄었어요. 네.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뻤고 네. 여하간 이런 제도 개선이 될 때마다 네. 회장으로선 하여튼 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적을 남겨주고 제도 개선 계십니다. 계속 이제 뭔가 하려고 네. 노력하시는데 와. 환수 금액이 또 이제 대폭 줄어드는 또 큰 일을 또 이제 업적을 하나 또 이루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업적이 좀 늘어나시고 예. 제도 개선 되면서 예. 주변에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게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또 이제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것들이 또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제도가 이렇게 좀 아쉽다, 좀 개선됐으면 하는 거, 정부한테 좀 바라는 거, 뭐 그런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장기요양 제도에는 곳곳에 그 잘못된
불합리한 정책들이 제도가 아주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런 것을 장기요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주재하는 그런 장기요양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매년 1년에 예년에는 1년에 가을에 한 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올해부터는 그게 합의가 잘 돼서 올해부터는 분기에 4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는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그 장기요양위원회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라고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이 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네. 그 금융권에서 예. 저희 이쪽 그 요양 사업을 진입하려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계속해서 관련자들한테 이제 로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분리법, 공정거래 위반 뭐 이런 것들을 좀 속속 고쳐가지고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짝 고쳐서 이렇게 해놓은 흔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문제가 이제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요양원이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좀 정책적으로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출연하셨던 분들도 몇 분 정도는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예. 하네요. 예. 근데 이것 말고도 또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 최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요? 3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요양원 그 금융권에서 들어오는 그분들이 이제 요양원 임차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학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 인력 구인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3가지를 말씀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요양원 임차화는 이 법상으로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2항을 보게 되면 네. 10인 이상 민간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자는 네. 토지 및 건물을 예.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금융권에서는 이걸 임대로 임차로라도 좀 풀어달라고 이제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요양 시설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이게 이제 소유권이다. 임차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을 뭐 10여 명 모아놓고 이렇게 정책 세미나를 막 벌이고 있고 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힘없는 저희로서는 그 회비를 좀 모금 활동을 거둬서라도 지금 이것을 시행 규칙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복지부 장관이 바로 고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좀 상위법으로 끄집어내서 법으로 지금 발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구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네. 찾아뵙고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여하간 우리 시니어 TV 같은 이런 언론 매체에서도 네. 저희와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은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여하간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법을 네. 빨리 해버리면 네. 그래도 똑같은 그걸로 해서는 잣대로 네. 저희와 같이 뭐 땅을 사서 예. 뭐 건물 지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네. 보급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걸 임차화까지 해서 네.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해서 요양원이 너도 나도 막 들어오게끔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아주셔야 되겠다. 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두 번째 그 노인학대 양벌 규정. 네. 노인학대 양벌 규정이 뭔가 하니 요양원 내에서는 노인학대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예기치 않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 사항은 네. 특별한 관리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여하간 그 노인학대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해자하고 요 이제 시설이 그분이 이루어진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학대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요 기관을 네. 같이 처벌한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노인 그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요 이제 시설에서 예방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 데는 그렇지 그러한 상응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같이 처벌을 경미하게 한다는 게 이제 개선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 뭐 이제 있다 보니까 개선 명령이라고 받으면 개선 명령 이제 교육을 한번 실시해라 노인학대 요런 정도인데 요거라도 받으면 네. 행정처분의 일종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행정 이력이 남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평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3년마다 있는 평가에서 A, B, C, D 최하 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네. 네, 이게 네. 이게 개선 명령이라도 받으면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면 굉장히 불이익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내년부터 있는 지정 갱신제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점수가 많이 깎여요. 아. 예. 이렇게 돼서 재지정하는데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관할 관청에서 그쪽에서 노인학대인지 아닌지 살펴봐라 하고 이제 보고서를 써와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나가서 이제 노인학대인지 아닌지 요거 하고 요 시설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이렇게 각각을 써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네. 여기 이제 무혐의 아까 개선 명령이 아닌 요 시설은 요거는 노인 학대라고 할지라도 가해자 이 행위가 요 시설은 무혐의 처리를 해 주어서 이렇게 된다라면 저희가 이제 노인 학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를 받아야 이거를 양벌 규정에 의해서 못한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네네. 무혐의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노인 학대가 생기면 예, 이제 신고를 해서 무혐의 받으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는 이제 무혐의를 받고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면 노인 학대 근절하는 네. 이런 큰 효과가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네. 그 요양보호사 네. 그 인력난 이것은 굉장히 지금 요양원에서의 그 케어 인력은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요양보호사가 지금 전국에 정부에서는 뽑아놓은 인원이 280만 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280만 명 중에 한 10%? 20%? 예. 10% 20%? 네, 얼마 안 되죠. 10%면 28만 명이면 뭐 너무 적고 6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60만 명 정도인데 이 인원조차도 지금 실제 근무하는 거는 한 45만 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되지는 인원이 않아요. 적은 것 같더라고요. 60만 명은 전부 한 번이라도 네. 했다가 그만둔 사람도 전부 이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예. 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중 자격자들, 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있고 뭐 이러면 제가 이걸 안 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그러네요. 할 수 있는 거를 이중 자격자 아이고. 이런 이게 분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돼요. 예, 예. 거기다가 가족요양이라고 내 부모 모시겠다고 이렇게 따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이분들이 또 대다수 또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그나마 남아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네. 그 생계형이 아니고 네. 이분들은 급여가 좀 낮고 급여하고 그다음에 3D 업종이 하나라 이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또 그러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이 자격증은 있어도 이쪽으로 생계형이 아니면 오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력이 지금 요양원은 자꾸 생기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지난 7월에 보면 인구가 이제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중에 10% 정도가 저희가 이렇게 장기요양 쪽으로 오시는 어르신이라고 보면 100만 명이 곧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80여만 명이 저희가 이제 수급자들이 있는데 네. 100만 명이 넘어가면 그거만큼 또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지금부터 벌써 부족 현상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좀 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여기 화면 보고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는 아직 오시지 마시고 하여튼 집에서 케어 잘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귀한 분을 모셨는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우리 박원 회장님과 오늘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